잉카 제국은 오늘날 페루를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중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국가였습니다.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초까지 약 10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그 사이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영토와 정교한 사회체계를 갖춘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소수의 병력에 의해 충격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잉카인들은 문자나 철기 없이도 놀라운 건축술과 행정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태양의 자손이라 칭하며 신성한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잉카 제국의 기원과 형성. 잉카 제국의 시작은 전설과 역사, 그리고 고고학적 단서들이 혼재된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태양신 인티로부터 나왔다고 믿었으며 그의 아들인 마누코 카팍이 쿠스코 계곡에 문명의 씨앗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신화는 단순한 창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황제들이 통치 정통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잉카 문명은 실제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 사이에 현재의 쿠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안데스 지역은 수많은 부족들이 경쟁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벌이던 상황이었고 잉카는 이러한 틈을 타 군사적 정복과 외교를 통해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잉카 제국의 전환점은 15세기 중반에 등장한 제고대 황제 파차쿠텍 시대였습니다. 그는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제국적 국가 모델을 정립하며 전통적인 부족 중심 체계를 철저히 개편하였습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잉카는 단순한 부족 연맹체를 넘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파차쿠텍은 정복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뛰어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구조와 통치 시스템. 잉카 제국은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확장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의 핵심은 정복 이후의 통합 능력에 있었으며 실제로 잉카는 정복한 지역마다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자를 파견하고 기존의 지도층을 포섭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중앙 통제 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제국의 공식 명칭인 타완틴수유는 네 지역의 결합을 뜻하며 잉카는 이를 바탕으로 제국 전체를 4개의 큰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들 모두를 수도 쿠스코와 정교한 도로망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최고 통치자인 사파 잉카는 태양신 인티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졌으며 정치, 종교, 군사 분야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잉카는 신하와 행정관, 전문장인,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계층적 관료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보다도 더욱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잉카는 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기록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키프라는 매듭 기록 체계입니다. 키프는 끈에 다양한 매듭을 지어 숫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세금, 인구수, 농작물 수확량, 창고 재고 등을 중앙에 보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키프가 단순한 숫자 기록을 넘어서 이야기 전달의 기능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잉카는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대규모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곧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잉카의 문화와 과학기술. 잉카 제국의 문화와 기술은 실용성과 정밀함이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고 바퀴나 철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잉카는 험준한 안데스 지형을 극복하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핵심에는 건축, 농업, 천문학, 의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잉카 건축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마추픽추는 거대한 석재를 모르타르 없이도 정밀하게 맞춰 쌓았으며 이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잉카는 신전, 행정 중심지, 주거지, 창고 등을 구획해 체계적인 도시를 형성했으며 행정, 종교, 농업이 통합된 복합 공간으로 기능하였습니다. 농업 측면에서도 잉카는 계단식 농경법을 통해 고산지대의 척박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고 고도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민감했던 잉카는 천문학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으며 태양 달력과 별자리 관측은 농사 시기뿐 아니라 종교 의례와 제사의 주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쿠스코와 마추픽추 곳곳에는 태양의 이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석조 구조물들이 존재하며, 이는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잉카의 지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잉카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개골 절개술을 시행했으며, 고고학적 유골 분석 결과 환자의 생존 흔적이 확인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술적 행위가 아닌 체계적인 외과 지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잉카의 종교와 신화. 잉카 문명의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잉카의 종교는 단순히 신을 숭배하는 믿음의 체계를 넘어서 제국 통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축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태양신 인티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황제인 사파 잉카는 인티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 즉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지위는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는 코리칸차라는 태양신전이 있었으며, 이곳은 잉카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전 내부는 황금을 사용하여 장식되었고, 이는 태양의 위엄과 생명력 그리고 인티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태양은 곧 생명의 원천이자 농업의 주관자로 여겨졌기에 잉카인들은 계절의 변화와 햇빛의 각도, 일조량을 면밀히 관찰하며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문학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실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잉카 종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조상 숭배였습니다. 특히 황제의 시신은 미라 형태로 보존되었으며,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는 존재로 존중받았습니다. 황제의 미라는 전용 사제단에 의해 관리되었고, 의식이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상징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새 황제가 전임자의 권위와 재산을 직접 상속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복과 자원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구조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잉카 제국은 항상 외적 팽창을 요구받는 확장 지향적 체제가 되었습니다. 잉카의 몰락. 잉카 제국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정교한 체계를 갖춘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함이 오히려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32년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겨우 160명 남짓의 병력으로 잉카 제국의 중심을 공격했습니다. 피사로의 승리는 단순한 무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 조짐을 보이던 잉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이었습니다. 제11대 황제였던 와이나 카팍이 천연두로 사망하자 그의 두 아들 와스카르와 아타우알파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전은 제국 전체를 두 동강 내며 군사력과 행정력, 국민들의 충성심까지 약화시켰고, 수십만 명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습니다. 피사로는 이 틈을 이용해 아타우알파를 포로로 잡고 막대한 금과 은을 몸값으로 요구한 후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잉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제국의 중심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사로는 단순히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잉카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던 지역 부족들을 포섭해 동맹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국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에 의존하던 잉카는 황제가 사라지자 곧바로 명령체계를 상실했고, 결국 큰 저항 없이 주요 도시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모순, 과도한 팽창 정책, 종교적 권위의 약화, 전염병의 유입 그리고 내전이 얽혀있던 복잡한 역사적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스페인의 침공은 이 모든 내적 위기 상황에 마지막 불씨를 던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잉카의 몰락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제국 내부의 균열이 외부 충격과 맞물리면서 붕괴한 복합적인 문명의 붕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